다시 손익계산서로 돌아서 이번에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크게 줄었으니까 영업이익도 크게 준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영업이익을 그냥 단순히 크게 줄었다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방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고,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누적을 합시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약 20%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면 엄청 높은 겁니다, 제조업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 4%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1년 동안으로 따지면 한 20% 조금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17년과 18년은 어땠을까요? 2017년이랑 18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자체가 17년은 연간 2037억이었고 18년은 2963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영업이익은 둘 다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로만 따지면 17년에는 마이너스 1.4%, 18년에는 마이너스 한 8.8% 정도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MW가 적어도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3천억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처럼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왔던 해를 생각해보면 올해도 10몇 프로면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될 겁니다. 3천억 정도 이상 하면 뭐 적자를 면한다. 4천억 이상 하면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상 될 것 같고, 작년처럼 6, 7천억 정도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으로 굉장히, 이런 걸 보고 보통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제조업 중에서는 외주보다는 자기가 공장을 만들어서 자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률을 높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뚝 떨어지면 그래도 공장에다가 뭐 인건비나 다양한 시설 관리비 등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신 거기서 물건을 풀 가동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정비는 일정하게 들어가지만 그 고정비 이상으로만 매출액이 나오면 나머지가 다 자기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일명 영업 레버리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4천억 이상, 만약에 작년처럼 한 6천억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뭐 나쁘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작년만큼은 못하지만.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가 다시 상반기에서 턴 어라운드를 한다면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더 누려가지고 영업이익도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매출액과 동시에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연결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계정을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세 번째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현금이 820억이나 많이 들어왔죠. 내 주머니 안에 820억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현금이 나갔어요. 내 주머니에서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단기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은 작년에는 빠져나갔고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왔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작년 이제 반년 동안이 훨씬 더 크게 이제 이익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거에 비해서는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비현금 항목에 관한 기타 조정.
요거는 대부분이 다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상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이나 기계 장치가 노후화되는 걸 미리 다 계산해서 따로 돈을 빼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기계를 완전히 못 쓰게 됐을 때, 교체할 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까봐 그것들을 조금씩 미리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그냥 따로 이제 계좌만 따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간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조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뺐기 때문에 다시 더해준다. 물론 감가상각비 말고 다른 금액들도 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요 기타 조정을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비도 훨씬 더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보면 사실은 플러스 돼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항목이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이 올해는 592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무려 967억 가량이 나갔어요. 그럼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딜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주석이죠, 바로. 그럼 지금부터 한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 78쪽을 보시면 운전자본의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본들이 좀 조정이 생긴 것들을 항목별로 적어 놓은 건데, 작년도 19년도가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19년도에 어느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마이너스, 이제 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죠? 네, 바로 매출 채권의 증가입니다. 매출 채권의 증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물건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이익은 받지만 현금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익으로 잡히는데 아직 현금 안 들어왔어. 하기 때문에 현금 제대로 이제 내 통장에 현금이 제대로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하는 현금 흐름 표현을 얘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출채권 증가된 건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증가된 만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팔았는데 팔았던 것의 대부분이 매출채권으로 잡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매출채권이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뭐 현금으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약정을 걸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매출 채권으로 잡혔던 것들이 워낙 다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현금이 좀 넉넉해졌다. 이게 작년의 성과의 결과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재고자산의 증가도 마찬가지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갑자기 경기가 수축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달리 너무 판매가 안 돼서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물건이 계속 잘 팔릴 걸 예상해서 공장 가동률을 계속 높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 몇 달 후에 갑자기 주문이 확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재고자산을 좀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그런 식으로 증가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자산으로 이제 증가를 많이 시켜 놓은 거 역시도 실제로는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죠. 내 돈을 써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거는 이익으로 잡혔지만 다시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재고자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재고자산이 증가된 것들, 이것도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1730억, 430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작년에는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매출 채권들이 현금화되면서 현금의 유동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영업을 위한 다양한 뭐 자산들을 획득할 때 돈이 얼마나 쓰여 있는지 썼는지에 관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썼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늘었어요. 126억 정도 썼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특히 이제 작년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돈이 들어온 게 있었고, 아무래도 작년보다 돈이 많이 쓰여진 부분을 보면 유형자산의 취득,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기계 설비 같은 게 확실히 더 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크게 뭐 늘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약간 더 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작년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는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127억 정도가 이제 쓰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제 나의 주머니에 117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작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저렇게 많이 쓰였는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의 상환, 이제 단기 차입금, 단기간으로 빌린 돈들에 대해서 갚았는 거,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큰 항목이 사채의 감소, 채권을 또 갚는다고 또 현금이 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미지급금의 감소. 그래서 원재료라든지 혹은 다른 제품들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1년 이상으로 돈을 갚지 못했거나 혹은 1년 이상 후에 갚기로 약속한 장기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이제 돈을 갚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대부분의 돈들은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좀 늘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전체 항목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채의 증가죠.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사채를 갚는 데 돈을 쓰였는데 올해는 사채가 증가되면서 다시 주머니 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사채를 갚았다가 다시 빌리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 하면 조건이 좋아졌을 때 그런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영업활동이 잘 되고 이러면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돈을 좋은 조건에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KMW처럼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채도 제가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 회사채의 등급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는 빨리 갚아버리고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나 혹은 사채가 증가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론 회사가 어려워서 그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KMW 같은 경우는 17, 18년은 계속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금리가 높아도 어쩔 수 없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활동이 좋아지면서 좋은 조건에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렇게 빌린 돈을 이용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조금 그 통신 장비 이 업종의 미래 전망을 좋게 보는 게 아닐까. 그것은 아마 우리보다는 전망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표를 봐서도 KMW가 꽤나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회사 자체도 우리도 그걸 엿보면서 괜찮게 보는구나,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은 장밋빛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MW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잘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다 훑어보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결론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KMW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선 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인 특히 마이크로 벨로즈 필터에서 굉장히 높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MB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기업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한 10개 정도 기업들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MBF에 있어서는 KMW가
특히 자동화 설비를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아주 경쟁력이 높은 회사다. 특히 갑작스런 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두 번째는 KMW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관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화웨이랑도 몇 년 전에는 조금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화웨이가 너무 통신 장비 업체들의 그런 기술 같은 것을 카피를 많이 하고 도용하고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컸다라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는 화웨이랑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경영 방침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화웨이랑은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 제지를 하더라도 KMW의 매출이 크게 줄 리는 없다라는 것도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중국향 수출을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중국에서 또 화웨이만큼 물론 아니지만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GTE를 통해서 중국향 수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발 5G 투자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요 선진국, 특히 일본,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약간은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유럽까지 해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상반기랑 달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조금 큰 수혜가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당장 올해 하반기에 빵 터져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터져서 작년만큼 매출이랑 이익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없지만 올 상반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서 매출액이 한 4천억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한 5천억, 6천억 사이까지만 가도 이익은 작년만큼은 안 되더라도 작년에 근접하게 영업이익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좀 더 길게 보면 내년까지 본다면 이제는 갓 시작하는 일본, 미국, 유럽을 통해서 작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도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KMW 사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KMW가 올 한 해 연간 사업 보고서를 내거나 혹은 내년도에 분기 보고서를 낼 때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예측해봤던 것들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